안녕하세요. 예. 원래 작년에 다상담을 다 끝냈는데 우리 여기 주최자들이 사랑 가지고 또 얘기를 하자고 해서 미리 Q&A를 모았대요. 모았는데 그 이상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어지고 나니 슬퍼요. 이런. 그래서 그거는 고민이 아니고요. 그 헤어지고 났는데 기뻐요. 이런 게 고민이에요. 이게 그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저것 책이나 그런 거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여기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한 50분 정도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현장에서 받았었던 것, 예, 받았었던 거 그 질문을 가지고서 좀 얘기를 더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흐름은 제가 강의하는 그 부분이 일단은 총론에 해당하겠고, 나중에 이제 Q&A죠. 일종의 이제 그 상담을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구체적인 살들을 좀 붙여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일단은 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말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다가 우리 그 주최자 저를 불렀던 그 양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어준은 항상 그 나가라고 그런다, 집을 가출을 하라고 그런다.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울고 먹을 때까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그런 질문, 헷갈리는 거죠. 이게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못 나가고 집에서도 울고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똑같은 얘기거든요. 때때로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좀 다를 때 이거예요, 저거예요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벌어지죠. 거기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어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저 대전에 있었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이죠. 김선우 시인. 내 몸속에 잠드시니 누구인가. 굉장히 에로틱하죠. 뭐 굉장히 좋은 시인이거든요. 일단 미모를 자랑하고 70년생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생이지만 결혼을 안 한 관계로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예, 결혼을 하면 현저히 부패돼요. 3년 안에. 그래서 어제 이제 만나서, 어제 테마도 사랑, 에로티시즘, 여자 이거 가지고 이제 했었었는데, 그건 이제 문인들이나 글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했었던 거라 뭐 좀 약간 깊이 됐는데, 우리는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이제 해볼게요. 그 사랑이라는, 이게 2년간 다상담을 하면서 그 자료를 책으로 이제 묶은 게 3권의 다상담이 나왔고, 첫 번째 건이 사랑과 관련된 사적인 편이고, 두 번째 건이 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투표도 해야 되고 뭐 어떤 누군가를 반대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묶은 거죠. 두껍게 이제 그 사적인 거와 공적인 삶을 다 걸리죠. 뭐 죽음이나 늙음 뭐 이런 문제 테마들 가지고 이제 냈는데, 3권의 책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첫 번째 건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건이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한번 해봐요. 많이.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있죠. 많이 들었죠. 사랑에 대해서 가진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사랑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행복해요? 사랑하면? 당혹스럽죠. 이별이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못 겪어봤어요? 저 남자를 떨고 와야 되는데 안 떠날 때 무슨 말인지 알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사랑이 행복, 이별이 슬픔인 경우가 고전적 방식이잖아요. 이걸 머리에서 지워야 돼요. 그거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별 있죠. 그거의 기쁨과 슬픔을
배치를 시키면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랑했을 때 저주받은 느낌이 들고 헤어지고 나니 기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할아버님 때나 할머님 그쯤 때죠. 그쯤 때는 드디어 배우자가 죽는 거예요. 그날 장례를 마치고 행복해 하세요. 금방 행복해지세요. 바로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여행 계획을 막 잡으시고 안 해봤던 걸 막 하시려고 그러고 이런 걸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은 착각을 해서 안 되는 거 하나. 사랑은 기쁨이고 이별은 슬플 거다라는 생각, 그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떨 때는 저주받은 사랑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주받은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사랑이 끝나는 사랑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 그 다음에 이별,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을 이렇게 배치하면 이렇게 되겠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사랑할 때도 기쁘고 이별할 때도 기쁜 거죠. 최악은 사랑할 때도 슬펐고 이별할 때도 슬펐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보통 우리의 사랑 형태예요. 대개는.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별을 했더니 너무나 행복했다. 너무나 후련했다. 깔끔했다. 요걸 경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미리 하나 얘기를 드리면, 사랑을 할 때는요 10대든 60대든 70대까지 똑같아요. 똑같이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준이 안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20대의 사랑보다 덜 열정적이지 않아요. 열정적이거든요. 문제는 어디에서 자기의 성숙도가 나오냐 하면 이별할 때. 머릿속에서는 내가 나를 싫어한다면 나는 쿨하게 헤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딱 직면하는 순간 있죠. 완전히 유치원생처럼 징징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을 배운다라는 건 역설적으로는 이별을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었을 때 헤어진 건 괜찮은데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불치병도 많잖아요. 그렇죠? 딱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수준이 나와요. 이별할 때. 그러니까 이별할 때 그날 막 난리를 부리고 막 핥히고 욕하고 야, 이 개새끼야 막 이런 얘기가 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돌아오면 알아요. 아, 내가 그 정도구나.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 수준이 안 나오는데, 이별을 할 때 보면 우리 수준이 나와서 이별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스스로 이렇게 점검이 돼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별이라는 걸 이제 하니까, 자, 일단은 그래서 머릿속에 그것도 한번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할 때는요 사람의 성숙도가 나오진 않아요. 이별을 할 때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성숙도가 나오죠. 스스로도 점검하면 돼요. 나는 사랑할 누군가와 같이 할 그 힘도 없구나. 예, 이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얘기를 해둬야 될 게, 뭘 들었어요? 예? 앞으로 좀 나오라고? 여기 쓰라고? 네, 알았어요. 자, 원론적인 정의서부터 하나씩 할게요. 사랑이라는 거를 가장 잘 정의를 내렸던 사람은 20세기 들어와서 사랑이라는 걸 정의를 내렸던 게, 서양의 역사나 동양의 역사가 똑같아서요. 다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저주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을 좋게 보진 않아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거라서 그래요. 일단은 오늘은 동성애적 사랑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적인 것과도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들 있죠? 그렇죠? 우리 사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밤에 여기 높은 데 올라가면 두 곳이 현저하게 발달할 거예요. 하나가 모텔, 하나가 교회. 아주 재밌어요. 우리 모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사랑이라는 거를요 계속 저주받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부끄러운 거고 뭐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전통은 아주 오래됐어요. 서양 같은 경우도 기독교에서 남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죠. 별로.
우리 유학 전통에서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세기 정도 간신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담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세기, 21세기 정도 돼서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사랑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에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 얘기인데 사랑은 둘의 경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둘의 경험, 둘의 경험. 둘의 경험이다. 이걸 정확하게 풀면 뭐냐면 우린 이성애를 전제로 할게요. 동성애도 상관없어요. 예. 내가 남자 주인공, 걔가 여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둘. 둘이 뭔지 아시겠죠? 왜 또 갑자기 사람을 장님으로 앞이 안 보인다 또. 둘의 경험이 뭔지 아시겠죠?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랑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찾아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프로야구 개막식 때 남자친구한테나 여자친구한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찾아봐. 그거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여러분들 만나봤죠? 분주한 곳에 사람들 많이 있었을 때 많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만 보이고 나머지가 배경으로 쫙 물러나는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저 멀리서 보이지 않아요? 이해되죠?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너 언제 왔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다라는 건 우리가 몸으로나 경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는 안 돼요. 걔가 있어야 내가 남자 주인공이 되고 내가 있어야 걔가 여자 주인공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떨어지려고 그러진 않아요. 둘이 떨어져 있으면 또 평범해져요. 또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게 그건데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거의 안 해요.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도 주인공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연애를 딱 시작하니 나보고 먼저 먹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먼저 타 이러기도 하고 의자도 양보해주고요. 옷도 벗어준다. 보통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옷을 뺏어가거나 우리 옷을 입고 가거나 짐을 들게 하죠. 그렇죠? 짐을 들게 하고 청소를 시키죠.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닥.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집에서 주인공 대접받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주인공으로만 여기면 바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절대 연애 안 해요. 연애를 뭐하러 해요? 집에서 주인공인데. 여러분들이 혹여 20대 중반쯤에 결혼을 결정한다 하면 저는 금방 알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농담 삼아 하지만 막 밥에다가 락스도 타고 여러분 방만 굳이 보일러를 끄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딸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면 가정생활에서 불행하죠. 행복의 느낌이 낮아요. 이렇게 낳게 되면 조금만 잘해주는 놈이 있어도 바로 가요. 반면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 이상 잘해줘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본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알랭 바디우 얘기처럼 사랑은 둘의 경험인 거예요. 일단 그게 출발인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나는 비천한 데 있죠. 보통은 가족들은 나한테 너 이거 먼저 먹어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먼저 먹어보라고 그러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거꾸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음식을 시켜서 지 먼저 먹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사랑이라는 게 실패했다. 우리 사이에 어느 사이인가 떠났다라는 느낌은 뭐냐면 두 사람이 다퉈보면 알아요. 공적인 장소에서, 카페 같은 데서 남녀가 막 다툴 때 아니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다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해. 창피하게.
다른 사람이 듣잖아. 라고 얘기하면 헤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이거 뭐야? 근데 여러분들도 받아들인다? 맞아. 사람들 많네? 집에 가서 얘기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의 경험이거든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남자친구 사귀면,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그러면 동아대 캠퍼스 가운데 사람 많을 때 그 친구한테 얘기해요. 키스해줘.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키스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딴 것들이 다 조연으로 보여야 돼요. 배경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강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살았다고, 같이 오래 지냈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계속 유지가 하느냐 마느냐라는 경험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붕괴될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거죠, 붕괴된다라는 건. 사랑이 그렇게 쉽게 떠난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쵸? 응? 그치? 그럼 또 새 여자를 또 만나면 되잖아요. 그치? 어떻게 생각해? 계속 사랑이 생겼다 떠났다 그러면 좋겠지? 예. 지금 뭐예요? 몇 살? 22살입니다. 학생? 아니, 휴학생입니다. 무슨 과? 미디어학과입니다. 그게 진실에 가까운데요.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돼. 영원히 여자를 못 만나요. 그 어쨌든지 간에 일단 알랭 바디우의 그 경험이 뭔지 아시겠죠? 예, 주인공이 되는 경험이다 이런 거예요. 한 번 주인공이 됐잖아요. 한의학에 보면은 병 못 고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몇 종류가 있는데 권력이 있었다가 권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은 이 병이 걸리면 약을 못 쓴다라고 그러고 실현당한 사람도 약이 안 된대요. 한의사들의 그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5가지 병 못 고치는 경우. 그 사람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현당해서 식음을 전폐한 사람은요 못 고친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한번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왜 그게 강렬한지 볼게요. 내가 인생에서 주인공인 적이 없죠? 아니 이거부터 얘기하자. 여러분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 허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가족 생활 자체가 내 유년 시절은 폭력이었다라는 걸. 폭력 아니었던 사람. 아니 손 들어봐요. 왜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폭력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좋아서 했던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옷 입고 싶었어요? 3살 때 그 옷. 음식 먹고 싶었어요? 그 김치들, 그 음식들? 배고팠는데 밥 안 줄 때도 있죠. 아침, 점심, 저녁 먹으래요. 부모님들은. 왜? 자기들이 편하니까. 우린 언제 밥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배고플 때. 언제 잠자면 되는지 아세요? 졸릴 때. 배고플 때 먹고, 그쵸? 배부르면 안 먹고. 이렇게 되면 우린 변비가 없어져요. 그런데 체제는 가족을 포함해서 직장이나 학교는 모조리 다 공동급식을 해야 된다고요. 밥 주는 인간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머니는 아무 이유 없어요, 새끼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점심때쯤이면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진짜 슬픈 인생이죠.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다 다가오죠. 폭력이 뭐예요? 별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여러분이 원하는 걸 못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미화를 해야 되죠. 내가 살았던 곳이니까 미화를 해야 돼요.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인간의 하나의 메커니즘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폭력적이잖아요. 아버지가 막 나를 때려. 근데 그 아이는 못 나가요. 꼬맹이라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요. 아버지 나쁜 새끼인데 나쁜 새끼라는 걸 떠올리면 힘들어요. 아버지 들어오는 게.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때린 다음에 나를 안아줄 때 있죠. 울면서
미안해 얘야. 때린 애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때려서 미안하니 짜장면도 사주죠. 후자만 기억하면 편하단 말이에요. 후자만. 좋은 거를 찾아내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야. 엄마가 나가서 나를 때린 거야. 근데 정확하게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나간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죠. 지가 아무리 나를 낳았다고 그래도 이리 때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죠. 여러분들이 집은 좋고 화목하고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날조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되면 알아요. 힘들었을 때 여기 학생들도 있죠. 직장인들도 있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봐요. 결혼하셨나요? 이혼하고 제일 먼저 가족들 찾아갈래요? 친정 가족들? 엄마 이혼했어. 다시 행복하게 살아봐요. 이러실 수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근데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있죠. 여러분들 자체가 남의 손가락질 받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나 돌팔매도 많이 맞을 때 뭔지 알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가족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학창시절에도 집에 바로 못 들어간다. 그게 무슨 사랑의 공동체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적이 떨어져서 다 손가락질 받을 때 있죠? 손가락질 받을 때 가족한테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의 덕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의 덕목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다리가 잘리면 좋아해요. 내가 업으면 되니까. 그 남자가 남자 주인공, 내가 여자 주인공이고 그 남자가 있어야 나는 계속 주인공으로 있잖아. 근데 그 남자가 언제 떠나갈지 모르죠. 그런데 다리가 잘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 못 도망간다고요, 이제는. 내가 업어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상대방의 불행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상대방이 시련을 당했을 때 좋고요. 내가 위로해주면 되니까. 내가 필요하잖아. 내가 필요하면 못 떠나잖아요. 상대방이 배고플 때 좋아해요. 내가 밥을 사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상대방이 졸려하면 기분 좋아요. 내 무릎에 재워줄 거예요. 못 떠나 어쨌든 오늘은 못 떠난 거야. 이놈이 다리가 잘렸고 졸리고 배고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나요? 성적 좋아야 되잖아요. 다리 잘리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여러분 부모님들이 뭘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사랑하길. 가장 필요할 때 내 곁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부모님이랑 상의 안 해요, 절대. 웬만한 사람들은. 나 혼자 해결한다. 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태종대에 몸을 날린다.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거를. 머릿속에서 우리 엄마 좋고 유년 시절 좋았다. 날조한 기억 갖지 말고 이거에 자각을 해야 돼요. 폭력의 상태였다. 정도상의 차이만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놈을 사랑하고 그년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내 몸에 잉크가 묻었으면 어머니는 어디서 그렇게 잉크를 묻혀왔어? 야단을 쳤는데 그 사람은 내 옷을 빨아줘요. 당신한테는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면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겉모습에서 행복하다, 다 가족 생활한다, 그러니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위대한 작가들이 다 가족의 폭력이라는 것들을 자각을 하잖아요. 그걸 자각하는 순간 인간은 고독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고독이에요.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아는데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고독. 해가 빨리 지면 안 되는데 해는 동구밭에서 져요. 아버지는 술 취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우리 보면 프란츠 카프카라는 그 독일의 작가의 모든 작품들을 보면 아주 강력하게 가족이 어떤 계물이고 폭력이었는지 보여주고, 우리 시인 중에서 생존하는 시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성복 시인은 가족을 정든 유각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정든 유각. 유각이 뭐죠? 사창가. 정든 사창가. 정든 사창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면 집이
정든 사창가가 돼요. 나는 돈을 벌어주고 부인한테 성관계를 요구할 거예요. 그날은 키스하고 싶지 않은데 키스를 받아줄 거야.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거든요. 저랑 나이는 같은데 86학번이었는데 이분은 민감한 분이에요. 젊었을 때 시도 써서. 제가 어떤 책에도 썼지만 이분은 어떤 거냐면 평범해요.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잠이 안 오나 봐요. 잠이 안 오면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되거든요. 부인을 만지는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느낌이? 부부인데. 뭔지 아시죠? 응? 뭔지 알죠? 내 몸을 요구하면 줄 뿐이에요. 부부인데. 남자친구인데 심지어 그래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친구가 요구하면 뭐죠? 남자친구가 요구하면 그냥 키스를 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어떤 점에서. 근데 그분은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도 안 하고 지 혼자서 막 사랑을 하더니 DB 자버리는 거예요. 거실에 나오죠. 뭐예요 이게? 젠장할. 그러면서 그날 그 느낌을 받은 다음에 한 3, 4년 전이 4, 5년 전이다. 저한테 이제 인문학 강의할 때 시 그때 읽는 걸로 해서 오신 거예요. 친해져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날 이게 뭐냐고. 정든 유각이라고 그랬어요. 이성복 시인은 집을. 여러분들은 계속 싸워야 될 거예요. 집이 정든 유각이 되지 않도록. 집이 정든 유각일 수도 있어요. 다 스스로. 돈 주고 거래되죠. 유각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따는 날 어머님은 고기 반찬을 나오고 남편이 월급이 많이 오른 날 잘해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돈 가지고 모든 게 팔려나가요. 그리고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돈 많이 벌어오는 놈이 되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서. 그러면 첫째 아이는 좋아하고 둘째 아이는 대학 못 가면 그닥 사랑하지 않아요. 의외로. 우리 이러고 살아요. 대개가. 그리 살아왔어요 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전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미치게. 이런 미친 짓 말고요. 이렇게 교환하는 거 말고요. 내가 돈 벌어왔으니 밥 먹고 저 사람이 돈을 벌어왔으니 내 몸도 주는 거예요. 이혼하신 분이요? 없어요? 왜 없지? 부산에 있어요? 자랑이 아니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저 목욕했어요? 이거 왜 그러지? 예. 아 까먹었다. 이놈이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셨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가족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요. 자신이 없어요. 아이 낳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다? 해요 그냥. 부모가 했듯이.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한 일인지 몰라요.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그 아이한테 폭력을 가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만들 거라고. 그리고 계속 주장해요.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무서워 죽겠죠. 엄마가 그럴 때 나는 제일 불행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왜 그러지? 뭔가 약이 필요한가? 예. 네. 저놈이요.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진짜 재밌는 얘기가 딱 떠올랐는데 저놈이 휙 지나가요. 그러면 예. 네. 일단 이해되시죠? 사랑에 열망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예요. 젠장할 이놈의 정든 유각을 떠난다. 이놈의 정든 유각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그 여자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와!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밥을 사줘요. 그 친구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런 친구들 만난 적 있죠? 애인 만난 적 있죠? 와, 천덕꾸러기였는데 이 사람한테는 내가 천덕꾸러기가 아니야. 물론 뭐 나중에 타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출발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행복을 지향한다라고 그러면
기본 전제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가족 생활에서 불행해요. 불행의 깊이가 강할수록 사랑에 대한 열망은 더 커져요. 나를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빼줄 사람이 누구인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가 이 라이트 비친 게 지옥이에요. 지옥 빼주는 거지. 보통 이렇게 줄을 딱 내려서 잡는 거죠. 땡큐 떠난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터미네이터가 줄 잡고 올라가듯이 가죠. 근데 보통은 다른 용광로에 넣어요, 걔가. 요게 짜증 나는 거예요. 요게 살짝 옮길 때. 왜냐하면 가족 생활은 또 시작해. 정든 유각 1호를 떠났더니 스스로 2호를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뭐지? 아, 진짜 전 왜 그러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자각이 일단은 먼저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왜 내가 이렇게 사랑의 목을 맬까?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누가 주인공을 함부로 해요? 여러분들은 함부로 대우받고 지낸 거예요. 나 더 놀고 싶었을 때 집에 끌려갔잖아. 나 놀이터에 있는 그 모래가 너무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앞쪽 호주머니에 가득. 좌측 우측 가득. 엉덩이 주머니에 가득 넣어가지고 여러분 방을 모래사장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어머니한테 걸리자마자 야, 이 개새끼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 애인은 모래를 가지고 들어갔더니요. 그 모래를 가지고서 침실에 뿌리는 거예요. 자기야, 침대를 해변으로 만들자. 너무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애인은 6개월 지나면 똑같아져요. 장난치니? 한 번이면 됐지. 너 들어오지 말고 놀이터에서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또 사랑을 꿈꾸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주인공이잖아요. 왜 집이 주인공이야? 집이 더 소중하다라는 얘기 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들어오지 마. 씻어. 올라오지 마. 여러분들이 지적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집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럴 때 어머니는 그래요. 집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여기 어머님들 분명히 그럴걸요? 애가 소중하다고요? 깨끗한 집이 더 좋잖아요. 씻어. 아이를 위해서 집을 더럽힐 생각은 안 해요. 절대. 집에 맞춰서 네가 깨끗해야 돼. 이게 뭔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이 참담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딱 되는 느낌인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막 모래를 막 뿌려도 막 너무 멋있어요. 자기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렇죠? 있잖아요. 없었어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독립하거나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러냐 어른이 될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이 집에서 탈출한다. 탈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탈출. 비극은 다시 그곳으로 또 만들고 들어가요. 이게 이제 모든 문인들이나 인문학자들, 특히 문인들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은 그런 가족의 공포스러운 구조. 카프카가 매번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파혼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딱 그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는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못하잖아. 여자를 좀 사귀었는데 여자가 조금 관계가 깊어지면 엄마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자신이 없고 무섭죠. 끊고. 그래서 일단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지만 그거부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집에 가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걸 가지고 그대로 집에 가서 부모님의 얼굴을 봐요. 냉정하게. 아니면 시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 동아대 캠퍼스 지나다니다가 흙을 한 주먹 딱 듣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테이블에 올려놔요. 엄마, 이 흙 난 너무 좋아. 라고 그랬을 때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
그 너무 연극 같지 않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흙을 가지고 다녀요. 병에 담아서. 가서 테이블에 놓죠. 그럼 엄마는 분명해요. 여러분 아버님은 그럴까요? 너 미쳤니? 그러면 다시 병에 담아요.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만 만날 때. 무슨 말인지 알죠? 일종의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그 아이랑 처음에 모텔에 갔을 때 침대 위에 뿌리고 딱 놓으면 뭐해? 장난쳐? 그럼 다시 넣고 모텔을 벗어나고 이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무슨 여기 흙을 병에 담아서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글을 쓰세요. 언제 이 흙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지도교수를 시험해 볼 수도 있어요. 직장의 CEO를 시험해 볼 수도 있고 부장님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흙을 가지고 가서 직장에 가서 테이블에 이렇게 쭉 올려놨을 때 부장님이 어떻게 나오나 그 흙을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슬프지 않아요? 예? 흙 들고 다니는 인생? 누가 그걸 받아줄까? 예? 그러니까 흙 아니어도 돼요. 근데 혐오스러운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아요. 말린 지네, 그거죠? 한의사들이 쓰는 말린 지네 있죠?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거면은 다 받아들이죠. 여러분들이 병을 꺼냈는데 안에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어머님 앞에서 탁 놓으면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런 거 말고 진해 이런 거 좋아해요. 진해 뭐가 좋을까? 진해 유통기한 지난 초코바, 예? 유통기한 지난 이런 것들. 그래서 먼저 그거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드디어 내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무슨 말인지 알죠? 어른은 부모를 떠날 때 탄생해요. 가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이가 아버지가 막 때렸던, 그쵸? 그 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 아버지 나쁜 새끼야. 날 너무 많이 때렸어. 이걸 자각하는 순간, 그래서 아버지를 부정하는 순간, 아이는 어른이 된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50, 60 먹어도 우리 엄마는 날 사랑했어. 나도 엄마를 사랑했어. 호주머니에 모래 가지고 들어가서 엄마한테 맞았던 거 다 까먹고 나는 내 방을 해변가로 만들고 싶었는데 근사할 텐데 실패했잖아요. 나보다 집을 더 소중히 여겼던 우리 엄마. 난 진짜로 그 모래를 가지고 들어오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치욕을 어떻게 까먹어요? 치욕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데 내가 가장 소중히 하는 이 모래 하나 감당이 안 됐는데 뭘 사랑한다고 떠들어요. 그래서 그런 흙들이나 모래들, 지네들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죠. 그거를.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사실 사랑의 깊이를 얻으려면 나이 좀 들었다고 TV 같은 거 보면서 어머 나도 2차 성징이 지났으니까 성기가 움직이는 것을 이래서 누군가를 만나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사랑에 진짜 빠져서 나는 진짜 안심이 된다. 안전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가족이 보여요. 거꾸로.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났거나 좋은 여자를 만나면요. 여러분 가족과 역사를 딱 돌아보면 쓰레기같이 보여요. 폭력들이. 그 야만들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막 맞았던 아이 기억나죠? 맞았던 아이가요. 처음에 그 구조활동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데리고 올 때 안 나와요. 아버지도 이렇게 나를 개패듯이 패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더 때릴 거 아니에요. 강제로 데리고 나와서 이 보호센터에서 6개월 정도 안심이 되죠. 아버지가 더 나쁜 놈이다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은 나랑 생면부진데 나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잘 지나면 그때 돼서야 아이가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고. 아버지가 나쁜 놈이다라는 딱 자각을 하는 건 왜 그랬죠? 여기서도 안전해. 살만해요. 여기서도.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깊이는 어디서 오냐면 난 집으로 옛날 내 가족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에 빠진 깊이에요, 그게. 옛날은 치욕이었다. 이런 강의는 그닥 좋은 강의는 아니에요. 유교 풍습에 따르면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왜 아들을 좋아했는지 아세요? 아들은 소 한 마리의 가치예요. 경운기 한 마리. 그리고 딸을 낳으면 등치가 커져도 쌀가마니를 못 들어요. 빨리 시집 보내야 돼. 13살, 4살, 5살에. 가격 대비 만족도 떨어져. 빨리 보내야 돼요. 조혼시키는 이유가 별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를 낳는다라는 건,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는다라는 건 보험이었단 말이에요. 보험. 보험이요. 여러분들한테도 요구가 들어갈 거예요,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이리 키웠으니 너도 나를 키워라. 사랑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가 낳았지. 왜 시비야? 이럴 수 있죠. 그럴 때 유학자들은 만들죠. 효의 가치를. 효라는 그런 가치를 만든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보험이요, 보험. 진짜로요? 진짜로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사랑했나요? 진짜로? 외로울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래, 그걸 버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집보다 지쳐? 그쵸? 집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 씻어. 올라오지 마.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그렇게 키울 거예요, 자식들을. 100%. 점수 많이 받아오는 날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용돈 줄 거고. 점수가 떨어진 날 냉정하게. 왜냐하면 집은 정든 유각이니까. 돈 거래가 정확하게 오갈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사랑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하게 돼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나한테 폭력을 행사 안 해요. 나 여주인공이고 남자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을 딱 만나는 그날 뒤를 돌아봐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세요. 우와, 다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짜 사랑에 빠지면 가족이 정든 유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거꾸로 지금도 민감하신 분들은요, 가족이 정든 유각과 같은 교환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오가고 대가가 오고 가는 곳이다라는 자각에 이른 사람들은 사랑을 꿈꿀 거예요. 젠장할. 그건 아니잖아요. 삶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예? 내가 다리 잘렸을 때 나를 더 많이 품어줘야 사랑이잖아. 그쵸? 내가 전교 꼴찌했었을 때 다 외로울 때 안아줘야 되는 게 엄마잖아. 안 하잖아요. 전교 1등하면 안아주잖아. 그거 말고요. 내가 완전히 힘들었었을 때, 내가 다리가 잘렸을 때 내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울해지지 않으세요? 우울해지셨어요, 좀? 이걸 아셔서 가족이라는 것,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알아요. 명절 때 집에 가는 거 힘들죠? 온 가족이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제사 이런 거 힘들지, 본능적으로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명절 되면 너무 좋아요. 구정신정 너무 좋아. 엄마! 이랬던 사람? 사랑을 못해요. 엄마랑 계속 살 거예요, 영원히. 집에서 행복해한 사람들이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재밌죠? 복불복이라니까요. 어렸을 때 행복하게 자란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요. 어렸을 때 불행하셨죠, 대부분? 사랑하실 수 있어요. 드디어 사랑이 절절하다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출발점이죠. 잠깐만. 두 사람 뭐예요, 그 남녀? 에? 왜 거기서 쓰다듬고? 왜? 추워서?
여러분들은 못 봤죠? 저는 봤거든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 뭐 사랑의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거 보세요. 그 사람을 믿고 이 라이트 있죠? 라이트 비쳤던데 이쪽으로 나간 거예요. 안심해서 나갔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게 벌어지는 거야. 똑같은 이 라이트가 정든유각 2가 뭔지 알아요? 여기도 또 벗어날 때 정든유각 3 이러다가 힘드는 거예요. 많이. 결혼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의 정의를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금 연애하면 결혼 생각해요. 결혼은요, 그 상대방 성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통제도가 있어요. 간통제도. 그리고 정든유각이라는 게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헤어질 때 위자료를 청구받죠. 위자료. 지금까지 성기 사용료를 다 내는 거예요. 쉬워요. 아주. 부르주아 법률은 아주 단순해요. 주는 게 아니라 내 걸 챙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연애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하는 애들 봤어요? 연애했다 모텔 갔다고 위자료 청구하는 애 너 봤니?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왜 옆집 아줌마 아저씨는 위자료를 청구할까요? 치사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랑 아니에요. 교환 관계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혼할 때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게 위자료예요. 난 너랑 사랑하고 싶어서 했어, 이 새끼야. 어디 돈을 주려고 그래? 장난치냐? 여러분은 반드시 받아요. 더 많이 받아, 더 많이. 5억, 10억 받아요. 그 5억, 10억 가지고 또 정든유각 3를 또 차려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사랑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를 거예요, 우리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슬픈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난 분들은 결혼을 하지 말아요. 결혼을 하지 말아요. 자신 없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비범한 영혼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감옥 가서 잘 된 사람은 신영복 선생밖에 없어요. 책도 나왔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세. 신영복 선생은 심심하셔서 몸이 허약했던 집안이에요. 신영복 선생이. 10몇 년 있어봐요. 그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전에 못했던 북구시에 들어가셨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무술. 예? 무예 책들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할 일이 없잖아, 독방에서. 거기서부터 전통 우리나라 무술을 마스터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악수를 하면 악의 힘이 장난이 아니세요. 꽉! 그분 빼곤. 감옥에 들어가면 망가져요, 다. 운동 부족에. 그쵸? 뭔지 알죠? 얼굴은 잿빛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결혼을 가급적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정든유각2를 차려놓고서 나이 한참 든 다음에 애가 성적 떨어졌다고 때리고 나거나 남편이 실직했다고 해서 투정 부렸을 때 알아요. 젠장할. 똑같잖아, 나도. 우리 엄마랑. 똑같다. 이거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랬죠?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 안 만날 거야. 꼭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난다? 저희가 다상담을 하다가 패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막 때리잖아요. 딸을 때린단 말이에요. 딸도 때려요. 여자가 폭력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애니까. 애잖아요. 애.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맞았을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있어요. 뭘까? 어떤 이유였을까? 한번 좀 떼어준 거 마루에서? 근데 그날 아버지가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잘 걸렸지?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때린 거 후회해서 항상 안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지도 미안한 거예요. 때리고 나서 아무리 애지만. 안아주잖아요. 우린 그것만 기억하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때리기는 하지만 마음이 여려. 우니까. 왜 운 것 같아요? 우는 놈이 왜 때려? 정확하게는 퉁치려고 그래요. 지가 잘못한 걸. 근데 우리는 열인데 때리신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남편을 누굴 구하냐면 그렇게 잘 우는 사람을 남편을 구해요. 걔의 반대면은 폭력인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맞은 딸은 때리는 남편을 구해요.
그런 여자는 나중에 보면 아들이 또 때려요. 그래서 한번 맞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맞아요. 한번 그거를 탈피 못하는 것이 그렇게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폭력의 면과 내 앞에서 우는 면을 봤죠. 그 우는 면만 가진 사람, 그건 떼구르르 그러면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를 보니까 얘는 울기만 하는 것 같아요. 걔랑 딱 결혼한다? 결혼하자마자 휙 뒤집어져요, 동전이. 더 심한 놈이에요. 이놈은 이종격투기 선수예요. 록킥 장렬해요, 막.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한번 불행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불행해요.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죽을 때까지 해요. 예? 축복이 말이에요.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스스로 벗어나기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한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요건 여러분이 결정이 안 돼요. 운 같아요, 운. 소나기 맞는 것 같이, 바람 맞는 것 같이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오다니. 나한테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은 거예요. 잡아야 된다고, 꽉. 그래서 한 사람의 우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동아줄을 놓치면 이 지옥으로 다시 떨어질 거예요. 물론 대개는 꽉 잡고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에서 건져서 용암에 빠뜨려요. 대개는. 그래도 우리는 요 이동하는 요 사이에서 희망을 해요. 이제 질퍽거리는 데에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라고. 물론 용암이지만. 또 용암에 떨어지면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 동아줄이 또 내려와요. 또 잡아요. 다시 또 희망해보죠. 다시는 허부적허부적거리고 뜨겁고 질퍽질퍽하고 죽을 것 같고 막 끔찍한 그런 곳이 아닌 곳으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맡겨. 그러면 다시 또 넣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은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 무슨 말인지 알죠? 뭔지 아시겠죠? 예? 이 늪과 용암 사이. 민감한 사람은요, 용암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를 끝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바보는 용암에 들어가요. 똑같은데 더 뜨거워요.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용암에 딘 사람들 중에서나 빠져서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간신히 빠져나오면 옛날 늪으로 가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하죠. 엄마 사랑해. 이래서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아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사랑이 뭔지 아시겠죠? 사랑을 알려면 가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왜냐하면 나를 여자 주인공으로 만들고 남자 주인공으로 만드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 예. 그 강도는 어디서 생기냐면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문학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나 소설을 잘 읽어보세요. 카프카도 잘 읽어보고 이성복 시인도 잘 읽어보고 그 이성복 시인의 시에서 그 19절 있잖아요. 예? 아버지 씹새끼 내가 네 아버지냐? 그의 가을 나는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을 모두 살아버렸다고. 여러분과 달리 이성복 시인은 지금 60 넘은 거의 60 다 됐죠. 이성복 시인은 중고등학교 때 가족이 정든 유각이라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여러분들이 그것만 빨리 찾아냈으면 용기를 가지고 찾아냈으면 여기 이러고 있지 않아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영화 감독이 됐거나 아니면 뭐라도 돼 있어요. 최소한 결혼을 안 해요. 최소한 그거는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거부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가족은 정든 유각이고 무서운 곳이다. 돈을 안 가져오면 나를 껴안아 주지 않는 어머니. 성적이 떨어지면 껴안아 주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나한테 옷을 벗지 않는 매춘부처럼. 돈이 없어도 내가 안아줘야지 사랑인데. 이걸 느꼈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것 있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사랑이에요. 돈이 없어도 나를 안아줄 거고, 여러분 스스로도 돈을 안 가져오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성적이 떨어져도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꿈꾸는 사랑은 다 가족의 저 반대편. 멋진 표현을 쓴다면 가족을 넘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가족을 넘어서 가족으로 가요. 이게 여러분들의 비극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저랑 같이 용광로로 들어가요 라고 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은 여자와 남자를 만날 땐 결혼을 서둘러요. 같이 빠져보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결혼하지 말아요. 못 지키기 힘드니까. 아셨죠? 별로 반응들이 안 좋은데. 거짓말이에요. 예? 그런 많은 이야기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을 아시려면 가족을 아시면 돼요. 여러분의 사랑은.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저기 있는 진행자가 막 멘트 마무리하라고. 한 10분 뒤에 뵙겠습니다.